네. 이번에는 신림동 원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이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서 여성의 집 앞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사건. 여러분 다들 기억을 하시죠? 이에 대해 이 남성에 대해서 강간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어제 1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주거침입은 유죄, 강간미수는 무죄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 판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은희 변호사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강간미수에 대해서 무죄 판단 내린 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법조계에서는 거의 예상하고 있었던 아, 판결이고요. 그런가요? 예. 예, 양형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형이 선고돼서 다행이다. 법원이 그래도 좀 국민법 감정을 이해하는 판결을 음. 했다라는 좀 전반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왜냐하면, 강간미수 네,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약간은 법적으로는 무리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간미수가 적용이 되려면 예. 강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음.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폭행 협박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에 네. 강간의 고의로 폭행 협박을 하는 상황이 이제 실행의 착수로 이제 아, 또 인정이 되는 아. 겁니다. 예. 이때 강간이 범죄로 완성되는 건 간음이 이루어졌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음흠. 간음하려고 폭행 협박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뭐 가해자가 스스로 중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음. 피해자가 저항해가지고 간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 음. 요 상황을 강간 미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아.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해당 주거지 복도에 진입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했던 이제 이런 행위들이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되지만 예. 실제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뭐 문을 안 열면 내가 너를 뭐 문을 부셔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협박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음. 통상 이제 법에서 보고 있는 강간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는 예. 형사법적 범죄라는 게 의도나 생각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아하. 강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재판부가 어제 판결을 하면서 네.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네.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설령하더라도 이건 의도에 뭔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네.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걸 음.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고 대신 이 주거 침입을 판단함에 있어서 네네. 죄질로서 반영해서 죄의 질이 나쁘니 예. 이거를 좀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네. 살면서 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네. 사건에서도 이제 보면 강간하려던 게 아니면 그럼 뭐야? 뭐 딴 게 있겠어?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하게 예. 되는 것이니 예예. 그런 의심이 짙은 건 사실입니다. 음. 그런데 실제 범죄를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실천에까지 이르는 것이 다 이렇게 막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 아주 빠르게 일어나더라도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거나 피고인이 이제 문을 어떻게 열었어요. 네. 그러면 그 후에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음. 옷을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엔 간음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했을 때 문을 열어준 후에 가해자가 강도가 되거나 살인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강간을 하거나 등등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 우선 그 행위가 강간의 고의였다라고 단정하고 그러니 처벌하겠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후에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냐가 99%일 수는 있는데 음. 안 그럴 수 있는 그 일말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에서도 국가 사법권이 발동되는 형사법에서는 생각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처벌하고 그 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걸 규정해 놓고서는 그에 따른 실행에 들어갔느냐 음. 이걸로 기소와 미수를 알겠습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의견 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네, 9789 님은 뭐 딱 봐도 의도가 보이잖아요. 이런 이제 의견을 네, 주셨고 1719 님은 네, 강간미수가 무죄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거 침입을 해서 대화를 하러 들어간 건가요? 이렇게 좀 반문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제 그 많은 애청자분들은 이 사람이 강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네, 맞추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변호사님의 말씀은 법에서는 다만 의도가 그렇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네. 실행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제 법리는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정리하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음. 지금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좀 폭넓은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음.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불안감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뻔한 경우에
그동안 이제 주거침입과 같이 수반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간과 그 연관돼서 일어난 어떤 그 전제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체포하고 뭐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아예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소하더라도 약식 기소했고요. 실제 강간의 착수가 아니라면 사실 이번 사건 그거를 만약에 피해자가 유튜브 같은 거에 공개하지 않았으면 네. 범인을 그렇게 열심히 잡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취급해 왔는데 사람들이 느낄 땐 그 위협감이 별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중한 범죄로 나아갈 게 뻔한 범죄에서 체포나 처벌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돌아보고 이를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의 주거 침입을 인정하면서 그 뻔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한 거죠. 오히려 징역 과정이- 1년을 그러니까 선고한 게 오히려 이제 그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런 관찰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방이 되고 예. 그래야지 이제 더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거 침입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이것도 상당히 어떤 네.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다 네. 이런 평가시고요. 의미 있는 판결이고 그게 그동안 안 돼왔다라는 거에 대해 비난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바로 3257님이 바로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주거 침입의 처벌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이전보다는 상당히 이제 강한 어떤 그 형량을 때렸다라고 하는 거에 좀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고요.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8315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네. 경우 나중에 가해자가 보복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양형을 이제 재판부에서 할 때 네. 이 가해자가 주민등록을 뭐 옮겨서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이제 떨어지게 했다라는 걸 이제 반영을 하시긴 했더래요. 네. 그게 유의미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음, 실질적으로는 사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편리한 시대에는 큰 의미는 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예. 이런 어떤 보호관찰 처분이라든가 뭐 이제 뭐 전자발찌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중한 범죄로 나아갈 예. 예비된 행동들을 범죄로 한 어떤 경우에 좀 적용을 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변호사님의 도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인되는 게 국민들의 법 감정과 네. 법조문의 법 조항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네. 이 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사법기관과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법 적용은 음. 법 조문보다도 훨씬 미약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네.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